뉴스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말을 들으면 주식시장 전체가 멈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도 시장을 멈추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는 이름만 다른 같은 제도일까요? 아닙니다. 두 제도는 모두 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일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지만 무엇을 멈추는지, 어떤 기준으로 발동하는지, 얼마나 강하게 개입하는지가 다릅니다. 먼저 두 제도의 공통점부터 보겠습니다. 시장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주문이 한 방향으로 빠르게 몰릴 수 있습니다. 가격 하락을 본 투자자가 다시 매도하고 추가 매도가 지수를 더 떨어뜨리면서 공포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차분하게 판단하기보다 이미 움직이는 가격을 따라 주문하기 쉽습니다.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는 이런 충격이 지나치게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완화하고 시장 참여자에게 상황을 다시 판단할 시간을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시장을 반드시 반등시키거나 하락을 끝내는 제도는 아닙니다. 사이드카부터 보겠습니다. 사이드카가 발동해도 주식시장 전체 거래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가 직접 입력한 일반적인 주식 주문과 개별 종목 거래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정지되는 것은 발동 방향과 연결된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입니다. 시장이 급락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면 프로그램 매매 매도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됩니다. 시장이 급등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면 프로그램 매매 매수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됩니다. 즉 사이드카는 시장 전체를 닫는 제도가 아니라 자동화된 대규모 주문이 현물 시장에 전달되는 속도를 잠시 늦추는 장치입니다. 사이드카는 현물지수 급락만을 보고 발동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 기준에 해당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닥 150 선물 가격이 6% 이상 움직이고 코스닥 150 현물 지수도 3% 이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상태가 1분간 지속돼야 합니다. 기준이 충족되면 해당 방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됩니다. 핵심은 선물 시장 급변이 프로그램 주문을 통해 현물 시장에 너무 빠르게 전달되는 것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적용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면 일부 프로그램 주문만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 거래가 중단됩니다. 1단계와 2단계에서는 시장 전체 거래가 20분 동안 중단됩니다. 그 뒤 10분간 단일가 방식으로 주문을 모아 가격을 결정한 다음 연속 거래가 다시 시작됩니다. 3단계까지 도달하면 그날 시장 거래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서킷 브레이커는 프로그램 주문의 속도를 조절하는 사이드카보다 훨씬 강한 시장 전체의 맹각 장치입니다. 서킷 브레이커의 기준은 코스피나 코스닥 현물 지수의 하락률입니다. 1단계는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합니다. 2단계는 지수가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 시점보다 추가 하락 조건까지 충족한 상태가 1분간 이어질 때 발동합니다. 3단계는 지수가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 시점보다 추가 하락 조건까지 충족할 때 발동합니다. 1단계와 2단계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멈춘 뒤 재개하지만 3단계가 발동하면 그날 시장 거래는 종료됩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급등 방향이 아니라 급락 방향에서만 작동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의 급격한 움직임을 기준으로 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코스피나 코스닥 현물 지수의 하락률을 봅니다. 사이드카가 멈추는 것은 특정 방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입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멈추는 것은 시장 전체의 거래입니다. 사이드카 정지 시간은 5분입니다. 서킷 브레이커 1단계와 2단계는 20분간 거래가 중단되고 3단계에서는 그날 시장이 종료됩니다. 사이드카는 급등과 급락 양쪽에서 작동할 수 있지만 서킷 브레이커는 시장 급락 상황에서만 단계적으로 작동합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두 제도가 순서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해외 충격이나 위험의 피로, 현물 가격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현물 시장으로 빠르게 전달되면 사이드카가 발동할 수 있습니다.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된 뒤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 압력이 계속되고 현물지수 하락률이 8% 이상으로 확대되면 1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드카가 발동했다고 해서 반드시 서킷 브레이커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제도는 자동으로 연결되는 단계가 아니라 각각 별도의 발동 기준을 가진 장치입니다. 발동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제도 이름만 보고 시장 방향을 단정하지 마세요. 사이드카라면 매수 사이드카인지 매도 사이드카인지 확인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프로그램 순매수와 순매도, 선물 가격과 대형주 흐름을 함께 봅니다. 그리고 5분 뒤 프로그램 주문이 다시 작동했을 때 지수가 안정을 찾는지 확인합니다. 서킷 브레이커라면 1단계인지 2단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거래 재개 뒤 매도 우위가 계속되는지 대형주와 상승 하락 종목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는 미래 방향을 알려주는 예측 신호가 아닙니다. 발동 이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 주문의 전달 속도를 잠시 늦추는 장치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시장 전체 거래를 멈춰 투자자에게 판단 시간을 주는 장치입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사이드카는 속도가 너무 빨라질 때 브레이크를 잠시 밟는 것에 가깝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위험이 훨씬 커졌을 때 차 전체를 세우는 것에 가깝습니다. 두 제도 모두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지만 발동 기준과 정지 대상, 지속 시간과 개입 강도는 다릅니다. 예측하지 않고 제도가 무엇을 멈췄는지와 발동 이후 실제 시장 흐름을 확인하겠습니다.